그리고 별도로 과제 해결 연습 문제를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2년도 한양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제 해결형 개조식 보고서 작성에 딱 맞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논술 문제 지문가를 보면 이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책의 필자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기억에 들어있죠. 종이책과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기기가 데이터나 정보 습득에는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사부 성틀이죠.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은 그것이 곧 지식을 익히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얘기는 자, 종이책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 비교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정보 습득에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식을 익히는데도 과연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일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필자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니은을 보세요.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이 논술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제 해결 연습용으로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조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논술 문제에는 이와 같은 텍스트 정보 외에 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 역시 주고 있죠. 자, 우리가 봤던 지문가, 기억, 필자 의견 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책으로 읽은 학생이 전자책으로 읽은 학생보다 줄거리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력이 더 뛰어났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나는 종이책과 만화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책으로 읽은 소설 내용을 친구에게 그대로 들려준다. 이렇게 가정하고 역시 만화책에 있는 내용을 친구에게 그대로 들려준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개 종이책에 있는 소설 내용을 재미있게 재구성해서 친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반면 만화에 있는 내용은 대개 들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디지털 기기로 이와 같은 만화를 봤을 때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다시 말해서 재미있게 친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거의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양대 논술 기억의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이 얘기가 있죠. 읽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연결망이 음속 수준으로 빠르게 자동 반응하며 뇌 구조 전역에 걸쳐 시각, 인지, 언어 영역 등의 연결이 일어나야 한다. 어쨌든 연결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얘기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뇌를 자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뇌를 발달시키고 싶으면 아이들 오감을 동원해서 뇌를 자극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는 종이책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 그에 따른 오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이책을 통한 정보 습득, 그러면 먼저 시각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종이책을 넘길 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종이책 자체, 종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후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길 때 대개 손가락에 침을 묻히게 되죠. 그러면 미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질 때 그 촉감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종이책을 통하면 오감을 전체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 오감 가운데 가장 밀집한 것은 시각 이거 하나만 연결되죠. 그러면 뇌를 자극시키는 데는 종이책이 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에는 편리함이 있지만 뇌를 자극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데는 종이책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양대 논술 두 번째 문제, 지문 나에 있는 거, 어떤 문, 그리고 키새가 각각 표상하는 바를 해석하고 제시하라 그러죠. 여기서 표상이란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표상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주어진 지문시에서 표상과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은 멀뚱멀뚱이죠. 이것을 표상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갑자기 멀뚱멀뚱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 먹통이 되었을 때죠. 자, 기기가 먹통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해 하면서 그야말로 스마트 기기만 멀뚱멀뚱 바라다보고 있는 모습이 쉽게 그려집니다. 자, 스마트 기기는 손에 익숙한 존재죠.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무엇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역시 멀뚱멀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경우 키오스크를 만날 때죠. 이와 같은 모습을 표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논술 세 번째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제 해결 보고서 작성과 연결되는 거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우리 인간들 삶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키새처럼 멀뚱멀뚱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 우리는 분명히 몸은 편해집니다. 그러나 뇌는 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뇌를 자극하는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아날로그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주어진 자료에 있습니다. 자, 정보 습득을 위한 매체를 보면 종이 관련 매체가 가장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을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디지털 독서를 해독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가 필요한 거죠. 종이를 내 친구로 삼고서 읽기와 쓰기, 읽기 종이책, 종이신문 활용하고 종이에다 손편지를 쓰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하면 디지털 독서를 해독시키면서 아날로그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묻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감성이 충만한 디지털 유목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내용을 참고해서 개조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나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내 책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핫쌤이 이 논술 문제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내용 구성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은 20년에 발행한 이 책의 개정본입니다. 이 책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디지털 시대, 디지털 해독이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 분명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나름 준비를 한 것이죠.